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있죠. 이에 대한 이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어제 의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의원총회. 의원총회 분위기요? 예. 뭐, 의견들 서로 몇 분 이야기하시고요. 예, 그리고 어제는 이제 대의원 제도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의원 제도? 예, 예, 대의원 제도 폐지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대의원의 전당대회 표의 가치와 권리당원의 가치를 같게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왜 이제 정청래 최고가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개인적인 주장이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그래서 대의원제 관련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의원제 관련해서는 결론은 안 난 거죠? 아, 그렇습니다. 대의원제 관련해서는 네. 전당대회 때 예. 더불어민주당은 대의원이 30%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이 한 표면 대의원도 전국 대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 지역 대의원 말고 전국 대의원은 표의 등가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의원과 표의 등가성을 같이 하자는 의견들이 원외위원장이나 그리고 이렇게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이 제안을 했고요. 예. 이것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 제도가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과 호남의 권리당원 숫자가 다를 수 있다. 영남이 권리당원이 적거든요. 네네. 그리고 호남이 많기 때문에 그냥 1대1 권리당원으로 한다면 영남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의원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그 문제는 어떻게 매듭짓고 어떻게 결론 지을 계획이세요? 절차가 어떻게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까? 대의원제도 관련해서는 장경태 최고가 맡고 있는 혁신기구 안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안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대의원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어떻게 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국 대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각 지역위원회에서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시구위원 등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하자는 의견도 꽤 많이 있으면서 그러나 지금은 한 80대 1, 50대 1 정도의 등가성이 있다면 그 등가성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은 서로 의견을 모으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그 권리당원 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아, 권리당원 투표에 붙인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중앙위원 투표에 붙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중앙위원회에 붙인다. 예, 중앙위원 투표에 붙이게 알겠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청년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금지하자 이런 내용의 결의안 그 연서명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혹시 이것도 네네. 논의가 좀 됐습니까? 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 그 일부 지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확인해 보니까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러긴 한데요. 네. 그런 사람들의 공격 그리고 인신 공격성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고 청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것을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결의안 요구가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선 지금 서명도 있었고 하니 우선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하고 이것을 결의안으로 모으는 것까지는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제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요. 그러니까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은 것들도 필요한 민주적 절차이고요. 그러나 또 당원들이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안 되고요. 의견을 내는 것들도 또 어떤 필요한 절차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살려나가고 그러나 인신공격이나
욕설 이런 것은 뭐 이번에 청년을 공격한 것만을 떠나서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지도부에서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감찰을 해서 당원에서 제명시키거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합의가 됐고 어쨌든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민주적인 의견은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의안을 의원총회 차원에서 채택은 되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정리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개딸들하고 확실하게 절연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도 그만두고 그 팬덤 옹호 발언이나 관련 유튜브에 출연하는 정치인들에게 공천 불이익을 줘야 한다. 이런 그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분의 주장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욕설하거나 인신공격하거나 이런 그 당원에 대해서는 감찰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엔 제명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원우 의원도 그랬고 그냥 욕설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개딸이라고 지칭하다 보니 어떻든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의 많은 부분이 개딸이라고 하는 그 개딸은 이름이 개혁의 딸, 네, 개혁의 아들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내도해서는 안 된다. 개딸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감찰을 지시하고 찾아봤더니 당원도 아니던 사람이더라는 거였습니다. 이원우 의원에 대해서 공격했던 사람이 당원이었던 사람도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딸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매도하는 것도 돼서는 안 되고 그러나 인신공격, 욕설 이런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이 제명인의 마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제명인의 마을이 어떻든 뭐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홍천 의원이나 여러 사람이 문제 지적을 하니 거기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원욱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나요? 그것은 이원욱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당원들이 아닌데 이 사람은 개딸이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당원이다. 라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또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내용도 팩트 체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나가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라면 그것도 또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지. 감찰까지 어떤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 이원욱 의원이 그 개딸로 그냥 그 단정을 해서 이렇게 그 공개한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경위 파악은 해보라는 지시는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상 근데 감찰 지시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어쨌든 그게 당원이 아니고 또 개딸이라고는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제가 개딸입니다라고 했던 뭐 개딸이겠죠. 그렇지만 당원이 아니 우선 욕설과 험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감찰 지시라고 보니까 당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당원이 아니라 그 감찰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은 누구나 확인하고 그리고 또 개딸을 무작정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아마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당에서 어떻게 할지 지금 논의가 좀 됐나요? 아직 논의하지는 못한 상태이고요. 논의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선 당원은 아니시라서 공개적인 논의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논의를 해나가 뭐 자율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자연스럽게 돼 나갈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에서 공개적으로나
뭐 이렇게 논의하지는 않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자는 논의 자체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우선은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체포 영장을 보았습니다. 예. 그 검찰에서 내놓은 체포 영장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 녹취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녹취 내용이 단편적이고 짜집기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부분이 잘려나간 전체 녹취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녹취가 붙어있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그 녹취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한 내용이고 그리고 어떤 뭐 특정한 날짜라든지 확실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탄압이고 맞지 않다라고 제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다음 달 3일 부산에서 이제 그 규탄 집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고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저도 보도를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도부가 아니 최고위원님이시잖아요. 지도부가 제가 없을 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서울에서 벌써 전국적인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참여했고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뭐 저도 참여했고요. 행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한다는 것은 부산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척으로부터 훨씬 더 가까운 곳이고요. 네. 자갈치 시장 등 어민들의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쪽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희가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참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일본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가 있다면 같이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또 방류에 결사 저지하는 행동들을 집회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회는 집회고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여야가 저희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여야 모두 다 국회 결의안을 만들고 통과시키자.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내놨고요. 이번 그 시찰당 관련해서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요. 외교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문회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인도 함께 참여시켜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를 국회 안에 검증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시료도 채취하고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도 검증할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최고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